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이기. 그러면 앞으로 얘네 과제는 뭐가 되겠냐? 국내에서 인스턴트 라면 시장이 성장 한계 봉착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라면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으면 농심한테는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성장이 정체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항상 의문을 품어야죠. 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라면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인스턴트 식품이니까 일반적인 밥에 비해서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이제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건강식 때문에 아마 라면의 소비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국내 라면 시장의 56%, 스낵 시장의 30% 차지를 하면서 국내 점유율 1위예요. 해외 라면 시장 5위인데 그렇다면 얘네가 라면이 주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주력이 계속 더 팔리면 좋은데 이제는 건강식의 이런 문제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라면이 과연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냐, 주력이 이게 의문이 드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농심한테는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이거를 돌파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또한 경쟁사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뭐 국내로 보면 농심께 있고요. 제 의견이 아니고 기사에서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삼양식품에 삼양라면이 있죠. 삼양식품께 있고 그 다음에 진라면을 하는 오뚜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3대 라면 시장인데 지금 농심에는 뭐 신라면, 뭐 삼양에는 삼양라면, 오뚜기에는 진라면이 있는데 얘네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죠. 이런 경쟁사 도전을 과연 어떻게 물리치냐, 이게 농심에 대한 과제로 또 하나 떠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자산 총액, 그러니까 농심의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으면 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5조 원이 넘으면 얘네는 일감 몰아주기 요 부분에서 위법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법이 발생이 되면 뭐 시정 조치가 내려오거나 또는 이제 벌금이 나오겠죠. 근데 얘네가 어떠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지 봤더니 라면의 포장재는 자회사인 율천화학이 하고 있는데 율천화학의 매출의 57%를 라면 포장재 요 농심 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라면 스프는 태경농산이란 데서 받고 있는데 얘도 자회사예요. 그런데 매출의 태경농산의 매출의 35%를 농심이 라면 스프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감 몰아주기에서 위법 사항이 되는 건데 올해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농심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5조 원을 넘지 않아서 아마 내년 2022년에 다시 한번 이 시총이 5조가 넘는다 하면 아마 이제 요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지정돼서 일감 몰아주기 요기에 위법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얘네한테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가격 인상을 고심 중이다. 그런데 오늘이 지금 제가 녹화하는 게 7월 15일인데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오뚜기 라면 있죠. 얘네가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9시 뉴스에 떡하니 떴죠. 근데 이제 농심에서 가격 인상을 왜 하려고 하냐 봤더니
이제 소맥분이라든지 팜유, 이게 기름이고 이거는 이제 라면을 만드는 원재료겠죠. 얘네 주 재료의 비중이 59%를 차지하는데 이 소맥이 27% 올랐고 팜유가 71%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원가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판매가를 당연히 원가가 올랐으니까 판매가를 올려야 하지 않겠냐 하고 고심 중이에요. 왜 고심 중일까요? 그냥 올리면 되지. 그 내용을 봤더니 국민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앞서 지금 오뚜기가 이렇게 인상을 했다고 7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전에 오뚜기가 올해 초에 오뚜기가 라면 가격 인상을 했었어요. 진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었는데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지금이 코로나 시기로 안 좋은데 가격을 올릴 때냐 해서 얘네들이 우리 없던 일로 할게라고 오뚜기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7월 15일 날 가격을 인상을 한 거죠. 이게 발표를 했어요. 이럴 정도로 국민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심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농심은 기업 이미지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죠. 뭐 그 전에 이제 갑질 내용이 워낙 이제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을 한번 맞아봤어요. 많이 아파. 근데 또 이제 라면 가격 인상으로 또 총을 맞기는 두려운 거죠. 지금 근데 오뚜기가 먼저 인상을 했으면 나머지 애들 있죠. 농심이라든지 삼양 얘네들은 이제 뒤따라서 슬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여론의 문매를 맞는 건 얘죠. 제일 먼저 선빵 얘 때린 얘 오뚜기가 제일 먼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총대를 매는지 눈치 보고 있었는데 오뚜기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저항을 우려해서 섣불리 인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이후 5년째 라면 가격은 올린 적이 없다. 근데 이제 농심 입장으로 보면 원가가 소맥분이 27%나 오르고 팜유가 71%나 올랐는데 얘네가 원가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올랐는데 그러면 판매가를 올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과연 올릴 수 있냐? 스타트는 오뚜기가 했는데 과연 얘네는 언제쯤 할 것이냐? 이게 판매가가 조금 높아진다고 하면 농심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소비자한테는 별로 안 좋은 일이겠지만 아무튼 이런 과제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과연 농심에서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아마 뉴스가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쪽 뉴스 나올 때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요 뉴스를 토대로 농심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